도대체 저 중독성 강한 춤은 뭐야? 한국 야구장에서는 저러고 노는 거야? 여기 미국의 두 기자가 요즘 핫하다는 한국 야구 경기의 치어리더 춤 영상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는데요. 한국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유명세를 떨치는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기자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영상까지 보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방송국에서 3년차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라고 해요. 얼마 전 충격적인 한국의 응원 영상을 보고 한국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스포츠 기자로 일하는 저의 일상은 매일이 전쟁이랍니다. 현장을 나가서 취재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사를 써야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선택받는 글과 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요즘은 콘텐츠 제작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스포츠 관련 동영상을 많이 참고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얼마 전 우연히 한국의 야구 응원 동영상이 저의 알고리즘에 뜨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저의 한국 방문을 이끌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야구 강국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메이저리그에 활동하는 선수가 많이 있었고 이정우, 김하성 같은 훌륭한 선수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스포츠 결과를 검토하고 뉴스 피드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잠깐 미국의 스포츠 인기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은 풋볼이 절대적인 1위 스포츠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BA, MLB보다도 훨씬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대학 풋볼도 다른 프로 스포츠를 능가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슈퍼볼 경기 당일에는 대부분 다른 스포츠 선수들조차도 풋볼을 보러 갈 정도니까요. 풋볼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종목이 농구와 야구입니다. NBA는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를 양성하는 미국의 메이저이자 가장 유명한 농구 리그죠. 그리고 야구도 빼놓을 수 없는데 4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되는 정규 시즌과 그 이후의 포스트 시즌은 미국인들에게는 생활의 일부이며 야구장 방문은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글러브를 낀 채로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 번 마주칠 수 있는 장면일 만큼 미국인의 삶에선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야구가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 미국인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고 전쟁이나 테러가 터졌을 때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미국인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고 때로는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었던 스포츠랍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메이저리그를 불황을 알지 못하는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도 미국에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라이프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참 야구 경기 소식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저 역시 야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사를 쓰는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응원하는 팀이 질 때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답니다. 하루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국 야구 경기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춤을 추며 응원하는 모습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했고 그 영상을 10번도 넘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나 귀여우면서 예뻤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의 뒤로 경기장의 모습이 보였는데 모두가 신이 나서 일어나 응원하는 모습이었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경기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축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미국의 야구 경기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는 옆에 있던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 혹시 한국의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큰 소리로 응원을 하면서 야구 경기 관람을 하더라고요. 마치 축제 분위기였어요.
정말 한국의 야구 경기는 이런 걸까요? 제 말을 들은 선배는 자신도 그 영상을 어제 보았다면서 말을 하였어요.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들었어. 한국에는 응원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재미로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미국처럼 야구장에서 조용히 야구만 보다가 오는 게 아니라 야구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놀다가 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 직접 보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 넘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구장을 꽉 채운 관객들은 대충 봐도 엄청난 수였죠. 한국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 2024년 현재 한국 야구 관중은 1,000만을 바라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국민 수를 고려해 본다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건 일시적인 흥행이 아닌 지속적인 흥행이라는 것이고 등수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꾸준한 관중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성세대뿐만 아닌 젊은 세대의 신규 야구 유입 팬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발전하는 한국 야구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점점 사그라드는 미국 야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야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는 한국 야구에서 미국 야구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야구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저의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였어요. 저의 의견을 들어보시더니 수긍을 하시면서 한국으로의 취재를 컨펌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야구에 대한 취재를 간다는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동료도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에서 귀화한 나데시코였습니다. 그녀는 야구 역사도 짧은 한국 야구가 뭐가 취재할 것이 있냐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했어요. 차라리 야구 역사도 길고 유명한 선수도 많이 배출한 일본 야구를 취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취재를 가면 가까운 명소 같은 데도 방문하고 오면 좋을 텐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가볼 만한 데가 많지 않냐는 말도 했어요. 저는 일본 야구도 물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독특하고 새로운 면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는 나데시코의 발언은 듣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녀를 무시하기로 했죠.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 제가 사랑하는 야구의 모습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긴 비행의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두워질 때쯤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높은 빌딩에 반짝이는 조명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인천공항은 듣던 대로 웅장하고 컸으며 깨끗한 주변 환경이 보기 좋았습니다.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빠른 입국 절차와 친절한 공항 직원 덕분에 금방 호텔로 들어올 수 있었죠. 호텔로 들어와 그동안 조사했던 한국의 야구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한국 야구 역사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았죠. 한국의 야구가 보급된 시기는 1905년 이전으로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본인이 설립한 YMCA 회원들에게 서양식 공놀이인 야구를 가르쳐주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구는 인기가 높아졌고 1923년 조선야구협회가 창립되었지만 1938년 조선야구협회가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되면서 한국의 야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1945년 광복 직후 다시 조선야구협회가 재조직되었고 1954년에는 국제야구연맹에 정식 가입을 하고 같은 해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표팀이 최초로 결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 1982년 프로야구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계속 발전하여 훌륭한 해외 진출 스타를 배출하기도 하였죠. 제가 알고 있는 선수만 해도 10명 이상인데
대표적으로 박찬호, 이승엽, 류현진 등이 기억에 남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신문사 기자를 만나기로 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덥고 습한 여름 날씨였는데 쾌적하게 숙면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에게 도움을 줄 신문사 기자 다은 씨가 저를 픽업하러 호텔까지 와주었어요. 저희 회사와 협력 관계인 한국의 신문사에서는 제가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취재하는 날에는 다은 씨와의 동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같은 기자라는 직업을 가져서인지 우리는 쉽게 친해질 수가 있었고, 다은 씨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더욱 제가 한국을 궁금해하도록 만들었죠. 저는 처음에는 한국 야구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러 온 것이지만 한국의 식당에 가서 먹어본 한국 음식과 다은 씨가 선물해준 한국의 화장품,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치안을 경험하고, 한국은 정말로 취재할 것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먹어본 음식은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갔던 다은 씨가 처음 한국 음식을 먹는 저를 배려하고자 익숙한 음식 재료가 들어간 메뉴를 고른 거였죠. 부대찌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다진 고기, 베이크드 빈즈, 김치, 두부, 떡, 라면 등이 들어있었고, 냄비에 이 재료들을 삥 둘러놓은 채 육수를 부어 끓여 먹는 음식이었어요. 햄이 들어있어서 제가 크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메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국물이 매워 보였지만 국물이 끓으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한국에서 이런 서양 재료들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건지, 언제부터 부대찌개를 먹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대찌개의 영어 이름이 아미스튜인데 그건 군인과 관련된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은 씨는 부대찌개는 한국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주둔하던 미군 부대에서 햄을 빼돌려 암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팔게 되면서 지금의 부대찌개가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당시 의정부 쪽 미군 부대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부대찌개를 팔게 되면서 현재는 부대찌개 거리가 형성이 되었고 의정부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부대찌개의 맛은 익숙한 듯 어색한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매운맛이 강하진 않았고 익숙한 햄의 맛과 김치의 맛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신기한 맛이었어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어서 각각 다른 재료를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특히 떡의 쫀득한 식감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문화부 기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음식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은 씨가 야구 경기를 일단 관람을 해보자는 의견을 내었고 우리는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야구 관람 입장권의 가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급 좌석을 제외하고 보통 만원대에서 2만원대의 좌석이었습니다. 미국의 야구 관람 가격에 비하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메이저리그 팀의 팀별 평균 가격은 LA 다저스가 20만원 후반대, 가장 저렴한 마이애미가 10만원 정도니까요. 얼마 전 미국 야구의 인기가 떨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야구 관람을 주로 하는 미국의 중산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구의 인기가 시든 것처럼 보인 거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야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관중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 젊은 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갖춰 입고 매우 흥분된 모습이었고 한국 야구장의 분위기는 미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다은 씨는 최근 한국 야구에는 꾸준한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면서 치어리더의 인기가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기성세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포츠였지만 20대가 연령별 관심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한 야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 방영은 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 고교 아마추어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야구를 친숙한 경기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어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는 팬덤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각 팀마다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구단마다 자사가 지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을 판매하거나 주변 지역 로컬 음식을 포장이나 배달시킬 수 있어서 그 지역만의 유명한 고유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죠. 경기 시작 전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대로 음식을 사서 그 음식을 즐기면서 경기를 관람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핫도그나 너겟이 메뉴의 전부인 미국 야구 경기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기장에서는 다양한 메뉴가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만의 음식인 삼겹살 도시락과 김치말이 국수, 그리고 감자튀김, 치킨, 크림새우, 닭강정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음식 종류가 있었고 저는 뭘 먹어야 할지 결정장애가 오기도 했죠. 잠실구장에는 좌석에 부착된 야구의 오더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자리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어 편하게 취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배달 문화가 발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야구장까지 배달을 해준다니 보고도 믿기 힘드네요. 시원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도 보았는데 덥고 목마를 때 맥주 한 모금은 정말 오아시스 같은 존재죠. 경기장에 먹으러 간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치어리더들의 모습도 한국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였는데요. 큼직한 안무로 팀을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은 관객들을 더욱 환호하게 만들었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더군요. 전 한국인 여성들의 외모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큰 키에 흰 피부가 매력적이었고 춤도 정말 잘 추더라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삐끼삐끼 춤을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관중들도 일어나서 서슴없이 춤을 추는 모습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머무는 동안 2번의 야구 경기를 보았고 볼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경기를 보며 한국 야구에 대한 취재 내용이 너무 많아져 고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본 한국 야구에 대한 내용을 동료들에게 말해주었고 찍었던 영상들을 보여주었더니 실제로 이렇게 축제 분위기의 경기를 한다는 것에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배우고 수용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어요. 한국 야구는 어떤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성공한 것이 아닌 다양한 성공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다양한 노력으로 젊은 세대들을 유입시켰고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한국 야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 미국 야구를 능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넘어선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한국에서 먹었던 부대찌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에는 취재가 아닌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을 실컷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미국의 기자 애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야구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한국 야구의 매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야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한국 야구에 대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